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AI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청 투어 나흘째인 오늘 충북 북부권을 찾았습니다. 단양과 제천에서 현장 밀착형 행보를 이어가며 지지층 확대에 나섰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단양 구경시장을 찾았습니다. 경청 투어 나흘째를 맞아 단양과 제천 등 이른바 단양 8경 벨트 공략에 나선 겁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된 지난 1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충북 북부까지 이어진 현장 밀착형 소통 행보에 지지자들은 연호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충북 북부권은 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만큼 험지 공략에 집중한 이재명 후보. 지역 상권을 돌며 지역 화폐로 직접 물건을 구매하고 민심도 청취하는 등 서민 밀착형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강조하며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훨씬 나았다. 자신들을 마구 나와서 행복하게 더 잘 살고 있을 거라는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는 세상 곧 오지 않겠습니까? 또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언급 대신 혼란스러운 전국을 함께 이겨내자며 결집력을 호소했습니다. 이 잠시간의 혼란도 이 어려움도 여러분의 힘으로 신속하게 이겨내고 새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재명 후보는 1차 경청 투어를 마무리한 제천에서 온라인 생방송도 진행한 가운데 내일은 음성군과 진천군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제도가 도입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치단체마다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이동 권역과 기준이 다르다 보니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불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뇌변병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살 민수 씨. 음성에 살고 있는 민수 씨는 서울에 있는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음성군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서울까지 차량을 갈아타지 않고 갈 수 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엔 또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자치단체마다 콜택시가 운행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면 민수 씨는 천안을 거쳐 천안에서 진천으로 가는 택시를 탄 뒤 진천에서 다시 한 번 더 택시를 갈아타야 합니다. 며칠 전에 예약을 해서 이제 갈 수는 있는데 오기가 어려운 거죠. 오기가. 지자체마다 연계가 안 되다 보니 콜택시 이동 권역이 제각각인 상황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입니다. 충북만 보더라도 11개 시군 가운데 3개 시군은 충북 지역 내 모든 지역을 이동할 수 없고 병원 진료에 한해 환승 없이 서울을 왕복할 수 있는 곳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 지역별로 다른 콜택시의 탑승 기준도 장애인들에겐 항상 넘어야 할 문턱입니다. 민수 씨의 사례만 보더라도 충북 지역 콜택시를 이용할 때와 달리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장애인 등록증 서류를 미리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다시 떼오라는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서류가 복잡해서 아예 그쪽 지역으로는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보호자 역할을 하는 동반자가 있어야만 탑승을 허용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 편의만을 위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동권이 지원이 안 된다면 그냥 방에서 갇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과 시설 안에서의 생활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죠. 교통약자법에는 교통약자도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헛구호에 가깝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강원 고성군의 한 항포구 어민들이 어장이 황폐화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방류되는 하수 처리수가 오염원이라는 주장인데요. 고성군은 방류수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어민 반발이 거셉니다. 지원방송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70헥타르에 달하는 고성군 봉포리 마을어장. 지역 특산물이었던 조개는 더 이상 나지 않고 수북했던 미역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 밑에는 폐사한 조개 껍질만 한가득. 어민들은 인근의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통해 흘러드는 방류수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우리가 조업을 하면서 그 악취를 맡을 정도고 그 부유물질이 막 떠다녔어요. 장마철에는. 그러다 보면은 그 조개 기계 날장에 지렁이들이 이런 게 엄청나게 막 붙어가지고 올라와요. 그게 아주 전부 지렁이 판이에요. 바닥에 전부 다 이쪽에. 그래 조개라는 게 거의가 없어졌습니다. 어민들은 바다에 흘러든 하수처리 방류수가 원인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하소연합니다. 일대 공공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 지난 2016년과 2020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2016년 당시에 이미 마을어장은 질소와 인 등 영양염류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수산생물이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분류됐고, 4년 뒤 실시한 조사에는 각종 오염물질로 연간 8%의 생산량이 감소돼 대체 어장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어민들은 고성군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하수처리 시설을 증설하고 최근에는 리조트 신축까지 허가했다며 반발합니다. 이때 당시에 바닷속이 그런데 지금은 더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럼 여기 사람들 다 어디 가야 되고. 그리고 고성군은 바다를 갖고 정말 바다 하나 갖고 먹고 사는 데인데. 고성군은 리조트 신축은 인허가 규정에 맞게 허가됐으며 방류수에 대해서도 매년 2번씩 모니터링을 실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그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도 없는 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예상이 된다. 우선 생태학적으로 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그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는 거고. 방류수는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는 말인데 결국 방류수가 아니라면 다른 원인은 무엇인지, 추가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편 어민들은 어장 황폐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뉴스 김도훈입니다. 충청북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우수 상품 상설 전시 판매장 개설을 추진합니다. 일본 도쿄 분쿄구 일원에 조성되는 전시 판매장은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비롯한 농식품류와 화장품 등 충북 지역 우수 상품 100여 종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말쯤 개장해 올 연말까지 운영을 목표하고 있으며 바이어와 유통업계에 직접 상품을 소개하는 판촉 활동 등도 진행합니다. 지난 2019년 말 국내 첫 법정 문화 도시로 선정됐던 청주시가 5년의 기억을 동부창고 일원 아카이브 시티에 저장했습니다. 오늘 청주시와 청주시산업진흥재단은 동부창고 일대에서 아카이브 시티 프로젝트 기념식을 열고 높이 8m, 너비 12m의 충북 최대 규모의 상징 조형물 우리 하나대여를 공개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까지 5년간 국비 지원을 받아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이어왔으며 그동안의 활동을 이번 조형물과 책, 설치 미술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청주시가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식기능 관련 절제술이나 적출술 등 모자 보건법상 의학적 사유로 손상이 우려되는 시민입니다. 여성에게는 난자 냉동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남성에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희망자는 보건소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30분쯤 청주시 내덕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지인 50대 B씨 등 2명과 술을 마셨고 이때 말다툼을 하면서 지인이 주먹을 사용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어린이날을 맞아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개방합니다. 선수촌에서는 신유빈과 김민종 등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와 훈련장 견학은 물론 에어 바운스 등의 다양한 체험도 가능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날마다 선수촌 개방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2도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1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AI 8시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